자, 오늘의 얘기는 뭐냐면 관념과 에고를 초월하기 위해 이제 마이클 싱어는 고 비욘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 너머로 가기. 이제 이 비욘드라는 게 뭐냐면 동양권, 동아시아 사람들은 무슨 단어로 익숙하냐면 이제 피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피안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이제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이게 관용적으로는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죽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피안을 갔다? 그게 뭐랑 똑같냐면 누구 죽으면 열반에 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거는 원래 이제 사람 마음의 이제 경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 있는 세계에서 괴로움이 없는 세계로 넘어갔다 해가지고 원래 이 go beyond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같은 불교 문화권에서는 이 동북아 3국, 일본, 중국,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행해서 쓰는 단어들이 굉장히 일상 언어 속에 많이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피안이나 넘어로 간다는 이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뭐 열반 이런 얘기 할 때도 뭐 해탈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실제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괴로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넘어갈 거냐? 넘어가는 방법은 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에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근데 이 관념이라는 게 그냥 벗어나면 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못 벗어나느냐를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 마이클 싱어 얘기에서 계속 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장 첫 번째 문제 진짜 나, 이 바라보는 나, 순수 의식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그 의식이 바라보고 있는 오감의 경험 플러스 생각 플러스 감정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생생한 시뮬레이션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왜냐면 그 관념 자체가 나라고 하는 먼저 무지함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일단 여기서 벗어나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수한 의식, 상위 의식을 각성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거고 그래서 이 몸과 마음과 지금 이 작용들이 내가 아니라 이게 바라보고 있는 게 나구나라고 하는 단계가 일단 첫 번째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단계를 성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몸이 내가 아니고 마음이 내가 아니고 감각이 내가 아니고 이런 연습도 했던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뭐 불교든 뭐 힌두교든 뭐 어디든 이 명상들을 하다 보면은 여기 이것이 있다라고 가만히 바라보면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연습들을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괴로운 경험이 있으면 마음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단 에너지가 안 흐르니까 딱 거기에 갇히게 되는 게 첫 번째 일인 거고 마음을 닫고 고통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그 경험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면 생각을 갖다 붙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아니라 그거를 둘러싸는 생각을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름 붙인 생각이라는 그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생각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이런 식이지. 나한테 돈을 빌려갔어. 뭐 100만 원을 빌려갔어. 근데 원래는 오늘까지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갚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화가 나요 일단. 그 다음에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망상을 붙여넣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사고가 났는가? 아니면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나쁜 놈이었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특히 명상하는 사람들도 이런 거에 빠지는데 수행자로서 100만 원에 아까하면 안 되지 이거는 내가 욕심을 부린 업보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우회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관념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관념에 붙어있는 동안 생각에 붙어있는 동안은 우리가 그 경험의 직접적인 고통에서는 조금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생각 관념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과 관념 자체를 우리가 붙잡고 살다 보면 여기에 매몰되기 또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점점점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못 보고 내 관념 속에서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리고 이 관념에서 다시 벗어나는 일이 생기면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기겠지만 다시 그게 또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어떤 그 주술적인 타부들은 대부분 이렇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어떤 사람이 벼락을 맞아 죽던 뭐 아니면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었어.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다 시나리오를 붙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하늘이 노하셨다든지 뭐가 됐다든지 그러면 여기서 스토리를 더 발전을 시켜 나가요. 아, 얘가 집을 나갈 때 오른 발이 아니라 오르지 않은 발인 왼발부터 나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고 거기에 이제 사고를 붙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부터는 왼발부터 나가는 사람들을 잡아 조지기 시작합니다. 네가 왼발부터 나가니까 부정이 타서 우리 부족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아예 있을 필요가 없었던 괴로움, 그러니까 왼발에 집착하는 괴로움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더해서 또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왼발부터 나가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이제 이 에너지체에서 옳은 에너지와 안 좋은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왼발인 것도 있지만 색깔을 빨간색을 쓰게 되면 그게 이제 좌측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게 또 좋지 않다. 이러면서 또 시나리오를 갖다 붙이고 또 뭐 이상한 규칙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빨간색 옷 입은 사람도 잡아다가 이제 뭐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고통이 있을 때 이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 고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망상을 계속해서 정확하지 않은 걸 갖다 붙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고통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념을 만들었는데 그 관념 자체가 다시 고통이 되어버리는 그런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예를 들은 게 이런 거예요. 저 아는 분 중에 서울대 나온 분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학교를 무조건 잘 가야 된다고 서울대를 못 가면 인간 쓰레기를 너무 다그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괴롭게 공부해서 서울대에 들어갔대요. 근데 이 사람이 서울대를 졸업한 다음에 취직이 잘 안 됐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부모님이 너는 서울대식이나 나와가지고 취직을 못하고 그렇게 놀고 있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내가 뭐 잠깐 이런 회사 스타트업 들어갈 때마다 그딴 회사 들어갈 거면 서울대를 뭐하러 갔냐고 하면서 또 다시 자기한테 괴로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집착, 못나면 안 된다, 남들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통의 근원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서울대를 가야 된다는 관념을 씌워놓고 심지어 그걸 실제로 했어. 근데 막상 가고 보니까 이 서울대를 갔다라는 사실이 또 다른 괴로움의 어떤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나를 괴로움에서 고통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관념이 또 다른 이제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이 고통의 연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명상가들은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느냐. 이게 이제 동양과 서양의 재미난 차이인 건데 서구권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으니까 이게 계속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을 똑바로 하는 법을 논리적으로 하는 법을 발달을 시켜보자 하고 철학과 과학이 이제 발달이 시작해서 물진물명이라는 게 이제 발달이 시작한단 말이죠. 검증을 해보자. 실제로 왼발부터 나가는 게 이게 문제가 되냐? 그래서 실제로 통제해서 실험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실험을 하다 보니까 뭐 수술하기 전에 뭐 손을 씻으면 도움이 되는 이런 어떤 과학적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사고의 기술이 이제 발달이 된 게 그래서 외부적으로 나가는 게 이제 어떤 서양식의 방법이었고 동양식, 인도식, 동아시아에서는 이 관념 자체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쓸데없는 고통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이 룰 자체가 아니라 이거에 집착하고 있는 나의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마음을 봐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 얘기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달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지금 집착하는 이 관념에 집착하는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구나. 나를 또 다시 힘들게 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면 그거를 놔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관념이라는 게 너무 소중해. 왜냐하면 이게 나를 괴로움에서 고통에서 보호해준다고 믿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자체가 저 근원적인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그거를 관념으로 덮으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괴로움을 불러낸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이걸 놔버리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오면 그냥 거기에 마음을 열고 고통스럽구나 하면 이 고통은 지나가고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고통을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관념을 계속해서 갖다 붙인다. 그게 이제 소용돌이처럼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데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괴로움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언제나 어떤 대상이 나한테 괴로움을 주면 이 두 가지인 거거든요. 대상을 보고 있는 내 마음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기는 게 있고 대상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저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해서 대상을 잘 알면 그 대상을 바꿀 수 있으면 우리가 또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서구권에서는 되게 그런 식으로 갔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건 물론 동서양의 얘기는 아니고 그냥 어떤 전쟁과 이런 기술 발달의 얘기긴 하지만 쟤네들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10명이야. 우리는 부족이 3명밖에 없어. 그래서 쟤네가 맨날 날 괴롭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3명으로 10명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발달하는 방법이 있고 쟤네가 10명이고 3개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10대 3의 관념을 내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괴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냥 괴로움의 관념, 싸움의 관념 자체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면은 그건 또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동양 쪽에서 이제 했던 거죠. 이 10대 3은 이제 극단적이긴 얘기이긴 해요. 물론 저 10명이 3명을 죽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죽겠죠. 실제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가 이슬람 그 신도들이 전쟁 쳐들어와가지고 스님들 다 죽여가지고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그 스님들이 저항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항을 뭐 했어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스님들이 뭐 싸움을 뭐 소림사도 아니고 인도인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이 동양 우리 내면의 수행에서 보면은 사실 그렇게 죽는 것도 생사를 초월한 경지를 얻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카미카제 저번에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격적으로 가가지고 조금 왜곡되면 카미카제가 되는 거고 이제 이미 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이제 나라는 관념, 죽는 게 나라는 관념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는 이제 굉장히 좀 많이 간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정도는 기대하지 않고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지하철에서 자리 가지고 싸우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뭐 가족이랑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고 싸우는 거는 저 사람들이 날 죽고 죽이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제가 옳지만 내가 또 조금 잘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나를 화가 나게 하는 게 너무 싫어. 그런 사람들은 뭘 발전시키냐면 말싸움의 기술을 발전을 시키기 시작해요. 말꼬리 잡는 법들. 그걸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잠깐은 이기지만 그 괴로움이 사라지냐고 하면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립되기 시작하고 이럴 때는 명상적으로 가서 제가 옳고 내가 틀렸지만 나는 그래도 자존심을 세워야 된다는 그 관념이 있구나. 내가 지금 야상에 사로잡혀 있구나. 얘를 버리면은 모두가 좋아지겠구나 하면 실제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는 두 가지 이 방식 다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고방식이 우리는 이제 명상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내면을 바라보는 거를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쭉 얘기를 했던 거 뭐냐면 이 관념에 사로잡히는 거가 괴로움을 만든다. 그래서 관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위성이 일단 있을 것이고 크게 만드는 거는 그다음에 나는 이렇다라는 이 아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이래야 된다. 저 사람은 이래야 된다. 나는 이래야 된다. 이러한 관념이 사실 우리에게 계속해서 괴로움을 만들고 있는 어떤 그것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는 뭐냐면 관념을 초월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거를 이제 하거나 화가 나거나 뭐 두려움이 있거나 그랬을 때 그게 어떤 관념의 기초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대부분 나는 이래야 돼라는 관념에 사로잡혀서 그 분노를 느끼고 있고 그 마음을 느끼고 있다.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관념에 빨려 들어가고 있구나를 알아차리고 그 관념을 그냥 이런 생각이 있구나 하고 바라보다가 놓아주게 되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분노는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명상 수행하는 사람들 별로 사실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끔가다 얘기를 하는데 자기계발계나 이런 졸부 나르시시스트 있는 데들은 영성 명상 나르시시스트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영성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빨만 털거든요. 근데 졸부 나르시시스트, 졸부 에고가 있는 사람들은 뭐라도 하나 사줘요. 생색을 낸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영적인 명상 해가지고 에고가 센 아상에 빠져있는 사람이 최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긴 돈도 없어 심지어. 근데 부동산 부자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도 하나씩 이렇게 뽀찌라도 챙겨준다고 해. 돈 자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것 중에서 가장 최악이 이 영성적인 에고인데 그 사람들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수행을 한다고 했지만 그냥 뻘짓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 관념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관념에서 뛰쳐나가는 게 진정한 우리 어떤 수행의 경지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